그 실전 4강에 오늘은 춘명곡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가 있어서 보기 먼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만남, 이별, 그리움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봄, 춘면이라는 말은 봄철에 노곤한 졸음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봄은 보통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자는 봄에 임을 만나는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동시에 겪게 되죠. 그래서 이별 후의 잠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사용이 되죠. 이별 후에 잠이 들고 그 잠을 통해서 그리움이라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임을 향한 그리움의 시간은 불면으로 채워지며 잠깐 사이에 꾸는 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타의 애정 가사와는 달리 화자가 누구다? 남성이다 이거예요. 이 화자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후에 임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 전체 작품의 그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만나는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일반적인 애정가사 같은 경우는 여성이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성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설명 좀 할게요. 고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어로 이해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이외의 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 내용의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게 난이도 있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본문을 현대어 정도로 풀이하는 거 정도로 공부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춘면에 늦을 깨어 죽창을 반개하니 봄잠을 늦게 깨어서 죽창, 대나무창을 반쯤 여니 반쯤 여니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 가는 나비가 머무는 듯하다. 강 버들은 우거져서 성근내라는 건 성긴 안개를 띄웠구나 이거예요. 성긴 안개를 띄웠구나. 창 앞에 덜 고인 술, 여기서 고인이라는 건 익은 술을 2, 3배, 두세 잔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친 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어, 호탕한 미친 흥이라는 것은 흥겨움, 이 흥겨움을 부지런히 자아내어 백마금편, 흰 말과 금편, 금채찍이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잘 차려입고 야유원, 그 기녀집이죠. 그렇죠? 기생집으로 찾아가니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얘들아 뭐냐면 봄밤의 풍경을 어떻게 했어요? 후각적인 이미지, 그쵸?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뭐 하고 있어요? 형상화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봄밤의 이미지를 후각적인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로 뭐 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객인 듯, 미친 사람인 듯, 취객인 듯, 취한 사람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구나. 고면하여, 배회하는 거는 돌아다니는 거죠. 배회하는 거. 자, 고면, 돌이켜봐서 유정히 섰도라. 유정히 정다운 마음으로 섰노라니. 치화주란 푸른 기와의 높은 칠한 난간에 높은 집에 노기홍상 연두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일미인 한 명의 미인이 사창을 반개하고 그 창을 반쯤 열고 오간 아름다운 얼굴을 잠깐 들어서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하며 머무르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야유원에서 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야유원에서 임을 만나. 보겠습니다. 사랑도 그지없고 연분도 깊으시고
이 사랑 이 연분을 비할 데가 전혀 없다. 두 손목 마주잡고 평생의 언약함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서 청춘이라는 건 여기서 푸른 봄이죠. 그쵸? 봄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 하더니. 여기까지가 얘들아 무슨 내용이에요? 본사 1번이죠. 본사 1 어떤 내용이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이죠. 그쵸? 임과 영원한 사랑 약속. 약속하는 내용이죠. 더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조차 셈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것은 외부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이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신정이 새롭게 사귄 그 정이 미흡해서 애달프게 이별이다. 청강에 맑은 강에 떠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그랬어요. 자, 원앙이 울면서 떠나요. 사실은 이 임과 화자의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울면서 떠난다.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죠. 좀 더 볼게요. 위로. 광풍, 거센 바람에 놀란 봉접. 봉접이라는 건 벌과 나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봉접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양은 재를 덮고 정마, 메어둔 말은 자주 울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말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야? 화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뭘로 볼 수 있어요?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나삼, 비단 적삼이죠. 적삼을 부여잡고 암연희, 침울하게 여인 후에, 이별한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오니. 아까 그 내용이 임과의 사랑이라면 여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임과 만난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아까 임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임과의 뜻밖의 이별을 한 거죠. 뜻밖의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내용이죠. 자, 이제 소임이여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랴. 서리법이죠. 보전할 수 없다 이거죠. 일신이 병이 돼서 만사에 무심해서 근데 일신이 병이 돼서 다 싫다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창을 굳이 닫고 서재 창문을 굳게 닫고 섬거이 누웠으니 그러니까 이별 후에 어떤 그런 괴로움이죠. 그렇죠? 화용멀태는 안중에 아른거리고 그 아름다운 임의 모습은 눈에 아른거리고 분벽 사창은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 창문은 침변 베갯머리에 어렴풋하다 어른거린다 이거죠. 그렇죠? 꽃떨기에 이슬이 떨어지니 별로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것 같다 이거예요. 버들막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별의 한을 머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이입적인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더 보겠습니다. 공산야월 비어있는 산에 야월 달 밝은 빈산에 그쵸? 달 밝은 빈산에 두견이 슬피 울제 이것도 감정이입이죠. 그쵸? 두견이 슬피 울제 감정이입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같이 불력이하라 불력이라 이거죠. 그쵸? 돌아올 수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얘들아 무슨 내용이냐 이별의 슬픔이죠. 삼경에 못든 잠을 삼경이라는 거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깊은 밤에 못든 잠을 사경에 비로소 드니 삼경 그 다음에 사경이니까 사경은 몇 시야? 그럼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1시부터 1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새벽에 1시부터 3시까지 비로소 잠을 들었어요. 상사하던 우리는 이미 꿈 가운데 만났어요. 꿈을 통해서 님과 같이 다시 만나게 됐어. 천수만한 그런 1000가지 시름과 10,000가지 하늘 못다 일러 일장 호적 흩어지니 한갓 꿈처럼 다 흩어지니 인생이 덧없어지니 이거예요. 아리따운 옥빈 홍안 옷 같은 긴 머리와 홍안 붉은 얼굴.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얘기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곁에 얼핏 앉아있는 듯
어화 허물하다 꿈을 생시 삼고 지고. 그러니까 꿈에서 내가 지금 그 임을 만났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 만들고 싶다. 꿈이 생시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운산은 첩첩해서 천리몽이 가려져 있고. 자, 운산, 구름산이 첩첩하다. 이거는 님과 나를 가로막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장애물이죠. 천리몽, 님과 함께하는 그런 꿈, 이것이 가려져 있고. 호월, 밝은 달은 창창해서 매우 푸르러서 두 마음을 비추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꿈에서 뭐예요? 님을 만나죠.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아이씨 빠르기도 빠르구나. 영탄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죠, 그렇죠? 영탄적인 어조.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해서 낙엽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는데 그 곁에 훌훌해서 낙엽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뭐예요? 엊그제 꽃이 폈는데 지금은 낙엽이야. 봄에서 가을로 뭐 한 거야? 계절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간적인 흐름,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력의 슬피 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죠.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소리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님에 대한 소식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지루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와 내일이야 나도 모르는 일이로구나.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가. 임을 못 만나는가.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렇죠? 약수. 이거는 보통 장애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약수. 약수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곳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이가 어떻다? 이만큼 멀구나.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머리 편월되어서 이 편원 이지러진 달이 되어서 임의 낮에 비추고 싶구나.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 달빛이 되어서 임을 비추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석산에 오동되어 임의 무릎 베이고 싶구나. 석상 돌 위에 오동나무가 돼서 뭐하고 싶다? 님의 무릎을 베이고 싶구나. 공산에 잘새돼서 자려고 둥우리 찾는 새 잘새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산에 잘새가 되어서 그 둥우리를 찾는 새가 되어서 북창에 가서 울고 싶구나. 옥상에 집 위에 조양, 아침에 제비가 돼서 날고 싶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물인 편월이나 오동이나 잘새, 제비, 나비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임과 함께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임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태상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려나.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지금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다가 비유하겠는가, 가을하겠는가, 견주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견줄 수 없다. 그래서 서리법으로 볼 수 있죠. 서중유옥안 책을 펼친 임의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나도 잠깐 들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관계, 원통하고 슬픈 마음 이것을 다시 내어서 장부의 공업을 끝끝내 이룬 후에 아까 뭐라 했냐면 어떤 이별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한 후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부의 공업을 끝끝내 이룬 후에 그제야 임을 만나 100년 동안 살고 싶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죠.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갈래는 우리가 가사로 볼 수 있고요. 어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고 어떤 이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시들은 화자가 남성 화자인데 여성 화자인데 여기서는 남성 화자가 자기가 느낀 어떤 이별의 비애 같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어떤 화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5번이죠.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임의 안녕에 대한 소망은 아니죠.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맞지만 임의 안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감상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답 한번 찾아보시면 답은 5번이죠. 본문 내용 다 설명했으니까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40번은 아까 본문은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보기는 읽었고요. 문제 답지만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3번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유만 설명할게요. 3경에 못 든 잠을 4경에 비로소 들었어요. 11시부터 1시까지 못 들었는데 1시부터 3시에 잠이 들었어. 이거는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기 위해서 꿈을 꾸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임을 생각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고 결국 그 잠에서 뭐 한 거야? 임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본문 설명했고 문제풀이 했는데 어떤 내용 파악 정도 하시면 문제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